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기타 작업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샘플 4번 파일을 가지고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실습 파일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작업 문제의 배점은 20점이 된다, 그쵸? 자, 소괄로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소괄로 1번은 매크로 관련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쵸? 자, 해당 부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 시트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라고 하네요. 자, 문제 배점은 각 5점씩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G4에서 G12 영역에 점수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실행하라고 하고요. 매크로 이름은 점수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수는 국어 곱하기 0.3, 수학 곱하기 0.4, 영어 곱하기 0.3을 해서 계산을 하네요. 개발 도구의 양식 컨트롤에 들어가서 단축 컨트롤을 추가하면 될 것 같고요. 단축 컨트롤을 해당 영역에 생성한 다음에 텍스트를 점수로 입력을 해주고요. 단추를 클릭했을 때 저희가 작성했던 점수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점수라는 매크로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점수 매크로를 저희가 생성한 단축 컨트롤에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점수 매크로를 단축 컨트롤에 지정을 하게 되면 해당 단축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지정된 점수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G4에서 G12 영역에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임꼴,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실행하라고 합니다.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형은 하트 도형을 추가하라고 하네요. 하트 도형을 해당 영역에 생성을 하고요. 텍스트로 서식을 입력한 다음에 해당 도형을 클릭했을 때 저희가 생성했던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괄로 1번의 매크로 관련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매크로 문제가 정말 쉽다, 그쵸? 자, 아무튼 소괄로 1번 문제를 저희가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 작업의 소괄로 1번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관련 문제가 됐는데요. 자, 매크로를 기록해 주시면 된다, 그쵸?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개발 도구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해서 매크로를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 기록할 때 해당 원본 데이터에서 바깥쪽에 커서를 두고 매크로를 작성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자, 아무 곳에 마우스 커서를 클릭하고요. 자, 리본 메뉴 상단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문제에 보면 매크로 이름을 점수로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매크로 이름 설정하셨으면 아래쪽의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작업들이 매크로 레코더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하나씩 설정을 해볼게요. 자, 문제에 보면 G4에서 G12 영역, 해당 영역의 점수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쵸? 자, 이를 위해서 해당 G4셀에 문제에 제시된 수식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4셀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하나씩 작성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등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국어가 있는 D4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국어 점수에 30%이기 때문에 0.3을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셈을 해주고요. 다음으로 수학이 있는 이 4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40%이기 때문에 0.4를 곱해 주시고요. 더하기 그리고 영어가 있는 F4셀을 클릭한 다음에 곱하기 0.3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버튼 입력할게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모든 설정을 했네요. 그쵸? 자, 이제 매크로를 중지하면 되겠습니다. 자, 리본 메뉴 상단의 코드 그룹에서 기록 중지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점수 매크로를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양식 컨트롤에 단축 컨트롤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컨트롤 그룹에 삽입을 클릭해 주시고요.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단추를 B14에서 C16 영역에 생성을 하라고 합니다. 자, Alt키를 누르고 단추를 위치시키게 되면 셀의 위치에 맞게 지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B14셀부터 해서 C16셀까지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저희가 생성했던
점수 매크로를 클릭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축 컨트롤이 생성이 되었는데요. 자,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텍스트를 점수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의 풀이가 모두 완료가 되었네요. 자, 저희가 작성한 매크로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자, 해당 부분을 지워보고요. 딜리트 키를 눌러서 데이터를 지우고요. 해당 단축 컨트롤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당 단축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저희가 작성한 매크로의 내용이 잘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2번 문제는 서식 매크로를 생성하면 되겠는데요. 자, 이를 위해서 코드 그룹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기록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서 매크로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해당 부분에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크로 이름 지정하고 아래쪽에 확인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하는 작업들이 매크로 레코더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보게 되면 G4에서 G12셀에 서식을 적용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해당 부분의 서식 적용을 위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셀 서식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해당 부분에서 글꼴 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꼴 탭에 들어가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굵은 기울인 꼴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표준색 노랑으로 채우기 색을 설정해 주면 되겠네요. 자, 이를 위해서 채우기 탭으로 들어갈게요. 채우기 탭에 표준색 노랑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아래쪽의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서식이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매크로를 중지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리본 메뉴 상단의 코드 그룹에서 기록 중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매크로를 모두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형을 추가해주면 되겠는데요.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삽입 탭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해당 도형을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하트 도형을 추가해주면 되겠네요. 자, 하트 모양을 찾아볼까요? 해당 부분에 하트 도형이 있습니다. 그쵸?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도형 이름이 나타납니다. 해당 하트 도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문제에 보면 E14에서 F16 영역에 위치를 시키라고 하네요. 자, 해당 영역에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쵸? 서식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도형을 생성했는데 해당 도형에 저희가 방금 작성한 매크로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도형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매크로 지정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작성했던 서식 매크로가 있네요. 서식 매크로 선택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문제의 풀이도 완료가 되었는데요. 자, 해당 부분 확인을 위해서 해당 부분에 서식을 한번 지워볼까요? 자, 해당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채우기는 색 없음을 눌러주고요. 글꼴 탭에서 보통으로 설정을 할게요. 한번 해당 도형을 클릭했을 때 매크로가 잘 작동하는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도형을 클릭했을 때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글꼴 스타일과 채우기 색이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의 매크로 관련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괄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괄로 2번 문제는 차트 작업 유형이 된다, 그쵸? 해당 차트 작업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차트 작업 시트의 차트를 지시사항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하라고 하고요. 각 2점씩 배점이 되겠습니다. 즉,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해서 총 10점의 배점이 되겠다, 그쵸? 한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1분기 영역을 차트에 추가하고 차트에 어떤 데이터를 추가하라는 내용 같습니다. 그림을 참조하여 계열의 순서를 이동하라고 합니다. 자, 계열의 순서를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네요. 자, 해당 문제에 맞게 계열의 순서를 이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하고, 자, 아래쪽 그림을 보면 차트 제목이 있네요. B2셀과 연동하여 표시하라고 합니다. 자, B2셀과 연동하여 표시하려면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등호를 입력한 다음에 B2셀을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된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글꼴 크기를 15로 설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3분기 계열의 경복궁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라고 하네요. 자, 아래쪽 그림을 보게 되면 3분기 데이터 계열 주황색 차트가 된다. 그쵸? 3분기 데이터 계열에 경복궁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라고 하네요. 레이블 위치는 바깥쪽 끝으로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를 0%, 간격 너비를 80%로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부분도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하나씩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범례 위치는 오른쪽으로 지정을 하라고 하네요. 아래쪽 그림을 보면 범례가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 그쵸? 그리고 채우기 색은 밝은 회색 배경이 10%더 어둡게로 지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아무튼 범례에 채우기 색을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두리 색도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테두리 색은 표준색 진한 파랑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차트 관련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2번의 차트 관련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워크시트에 보게 되면 원본 데이터가 있는 것 같고요. 해당 원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차트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해당 차트에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하나씩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동그라미 1번입니다. 1분기 영역을 차트에 추가하라고 하는데요. 1분기 영역이 해당 영역이 되겠습니다. 해당 영역을 해당 차트 영역에 추가하라는 것이 되겠네요. 자, 지금 차트를 보면 2분기, 3분기, 4분기밖에 없다. 그쵸? 해당 차트 영역에 1분기 데이터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해당 차트 영역 클릭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해당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겠습니다. 해당 데이터 선택을 클릭해서 해당 차트 데이터 범위를 수정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래쪽에 취소 버튼을 누르고요. 저희가 추가하고자 하는 데이터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요. 해당 차트 영역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편하신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1분기 데이터 계열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게 되면 그림을 참조하여 계열의 순서를 이동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부분에 보면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고요. 아래쪽에 1분기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 보면 1분기가 가장 앞에 있다. 그쵸? 그래서 해당 데이터 계열을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화살표를 통해서 데이터 계열 순서를 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분기를 위쪽으로 위치시켜 주시면 되겠다. 그쵸?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맞게 1분기 영역을 차트에 추가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계열의 순서를 이동했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차트 제목을 추가할게요. 이를 위해서 차트 영역을 클릭해 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십자가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차트 제목 클릭해 주시고요. 차트 위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차트 제목을 B2셀과 연동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해당 차트 제목 클릭해 주시고요. 수식 입력 줄에 등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B2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버튼 입력할게요.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차트 제목이 B2셀과 연동하여 설정이 되었고요. 차트 제목에 글꼴 스타일과 글꼴 크기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리본 메뉴 상단에서 글꼴 스타일 굵게를 클릭해 주시고요. 굵게 클릭해 주시고요. 글꼴 크기는 15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서 차트 제목 관련해서도 모두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은 데이터 레이블을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3분기 데이터 계열 주황색이 됩니다. 그쵸? 3분기 데이터 계열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에 보면 경복궁 요소에만 추가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경복궁 요소에서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계열만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 계열만 선택된 상태에서 우측 상단의 십자가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쵸? 해당 계열을 클릭한 상태에서 우측 상단의 화살표를 클릭하고요. 해당 부분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게 되면 레이블의 위치를 바깥쪽 끝으로 설정하라고 하네요. 해당 바깥쪽 끝에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바깥쪽 끝에를 클릭하게 되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처럼 3분기 계열의 경복궁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이 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그라미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4번에는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아무 데이터 계열이나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데이터 요소 서식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을 클릭하면 우측 화면에 데이터 요소 서식 창이 나타나는데요.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가 있다, 그쵸? 해당 부분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면 계열 겹치기를 0%로 설정을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간격 너비는 80%로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80%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모두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동그라미 5번이네요. 자, 이번에는 범례 위치를 지정하면 되겠네요. 자, 문제에 보게 되면 범례가 아래쪽에 위치가 되어 있네요. 자, 해당 부분을 오른쪽으로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당 차트 요소의 범례를 클릭하고요. 범례를 오른쪽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범례가 오른쪽으로 잘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채우기 색과 테두리를 설정하면 되겠네요. 자, 이를 위해서 해당 범례를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범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해당 범례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범례 서식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그쵸? 자, 해당 부분에서 채우기 색을 먼저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를 위해서 해당 부분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서 채우기라고 있다. 그쵸? 해당 채우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단색 채우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 보면 밝은 회색 배경이 10%더 어둡게라고 하네요. 자, 해당 색이 있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서 색깔의 커서를 위치하게 되면 밝은 회색 배경이 10%더 어둡게라고 있다. 그쵸? 해당 색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테두리를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아래쪽의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서 실선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선을 선택하고요. 해당 부분에 화살표를 클릭해서 색을 표준색 진한 파랑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색 진한 파랑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범례에 관련 설정을 모두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모든 풀이가 완료가 되었고요. 자, 문제에 제시된 차트 그림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 그쵸? 자, 이렇게 문제에 제시된 그림처럼 결과가 잘 나타나면 풀이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샘플 4번의 기본 작업 문제도 모두 풀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까지 해서 파트 1 유형 익히기를 모두 학습을 했네요. 자, 파트 1 유형 익히기는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유형을 익히는 파트입니다. 그쵸? 자, 해당 파트 1에서 저희가 기본 작업을 학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계산 작업을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분석 작업도 봤었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작업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자, 해당 부분을 학습하기 위해서 저희가 샘플 1번부터 샘플 4번 파일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각 파트별로 해서 총 4회차에 걸쳐서 유형을 익혔습니다. 그쵸? 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제는 파트 1을 학습하셨으면 이제 부록 문제를 풀어볼 차례입니다. 자, 해당 부록 문제를 풀어볼 차례인데요. 부록은 교재 63페이지에 보면 부록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해당 샘플 1번과 샘플 4번 파일이 실제 시험장에 출제되는 것처럼 문제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록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만약에 부록 문제가 잘 풀린다고 하시면 파트 2번으로 넘어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부록 문제를 풀 때 스스로 풀 때 막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파트 1으로 돌아가서 해당 부분을 익히고 파트 2로 넘어오시는 거예요. 자, 파트 2로 넘어오시게 되면 파트 2는 예상 문제 파트가 됩니다. 파트 2는 예상 문제 파트로서 총 6회의 예상 문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파트 2 6회의 예상 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실전 시험을 준비해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2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 1회, 2회, 3회 풀어보다가 자신감이 생기시면 시험 접수하시고 바로 시험 응시하셔도 됩니다. 자, 앞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2급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2명 중에 1명이 붙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사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파트 2 문제를 다 보기 전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 생각을 하고요.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자, 이번 시간까지 해서 파트 1 유형 익히기를 모두 학습을 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샘플 1번과 샘플 4번을 부록 문제를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가 잘 풀린다고 하시면 파트 2 예상 문제로 넘어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해당 문제에서 스스로 풀이할 때 잘 안 풀린다고 하시면 다시 한번 파트 1으로 넘어가서 해당 개념을 복습하고 파트 2로 넘어오시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파트 1 유형 익히기 부분에 대한 진도를 나가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부터 해서 저는 파트 2 예상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록 문제를 스스로 풀이를 해보고 해당 부분을 점검해보고 파트 2로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